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양키스와 벨린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디 애슬레틱은 양키스가 벨린저에게 3천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고 했습니다. 뉴욕 스타레저 기자는 벨린저가 원하는 연봉이 3,600만 달러에서 3,700만 달러로 양키스가 당황해하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계약 기간을 두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벨린저가 7년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양키스는 5년을 제안했다는 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키스의 제안은 5년 1억 5천만 달러 이상, 벨린저와 보라스의 요구는 7년 2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차이가 1억 달러에 달합니다. 연평균 3천만 달러는 상당히 높은 연봉에 해당됩니다. 현재 외야수 평균 연봉 순위는 1위가 5,100만 달러인 소토, 2위가 4천만 달러인 저지, 3위가 3,550만 달러인 트라웃, 4위가 3,040만 달러인 배츠, 5위가 2,690만 달러인 옐리치로 배츠는 유격수가 됐기 때문에 3천만 달러만 받아도 소토, 저지, 트라웃에 이어 4위가 됩니다. 지난해 56홈런 132타점을 기록한 슈아버가 5년 1억 5천만 달러를 받았고 38홈런 126타점을 기록한 알론소가 5년 1억 5,500만 달러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30세 시즌을 시작하는 벨린저는 슈아버와 알론소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외야 수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격은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보라스인 벨린저는 6년차를 앞두고 다저스에서 논텐더 된 후 컵스와 1년 1,75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FA 시장에 등장합니다. 보라스는 초장기전으로 끌고 갔고 2월 27일이 되어서야 3년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매년 옵트아웃이 가능했지만 첫 시즌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옵트아웃을 하지 않았고 양키스로 트레이드됩니다. 다시 좋은 성적을 낸 벨린저는 올해 2,500만 달러 연봉을 거절하고 FA 삼수에 도전했습니다. 양키스는 FA 시장이 열릴 때부터 벨린저를 잡는 것에 전력을 다했지만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플랜 B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키스의 플랜 B는 보 비셋이지만 비셋도 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라스의 초장기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에드워드 카브레라에 대해 진심이지 않았던 양키스는 프레디 페렐타와 맥켄지 고어를 영입 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올해 연봉이 800만 달러인 페렐타는 FA까지 1년이 남았고 올해 연봉이 560만 달러인 고어는 2년이 남았습니다. 디백스는 케텔 마르테를 트레이드 시장에서 철수시켰습니다. 마이크 헤이즌 단장은 마르테의 트레이드를 시도하면서 싸게 파는 일은 없다고 했고 최근 기준에 맞는 제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이루수인 마르테는 6년 1억 35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고 디퍼까지 반영하면 6년 8,760만 달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디백스는 마르테를 트레이드하고 브래그먼을 영입하려고 했지만 마르테가 남았기 때문에 우타 일루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꿀 전망입니다. 재밌는 건 휴스턴이 크리스찬 워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워커는 디백스에서 마지막 3년간 연평균 32홈런 94타점과 OPS 813을 기록했고 다저스 킬러로 이름을 떨쳤지만 휴스턴과 3년 6천만 달러 계약을 맺고는 지난해 크게 부진했습니다. 이에 디백스가 연봉 보조를 받고 워커를 다시 데려올지 주목됩니다. 이마이와 계약하면서 47세 기준에 가까워진 휴스턴은 2년 4천만 달러가 남은 워커와 연봉 조정 신청해서 995만 달러를 요구한 파레데스 중에서 한 명을 트레이드하고 남은 한 명에게 1루를 맡길 생각입니다. 3루수는 3년 9,200만 달러 계약이 남은 카를로스 코레아입니다. FA 외야수인 맥스 케플러는 금지 약물이 적발돼 8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온 케플러는 통산 179홈런이 78개인 마이크 블라우스와 70개인 글렌 허바드를 제치고 독일 태생 1위에 해당됩니다. 바우어 킬러로 유명했고 2019년에는 36홈런 90타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부진했던 케플러는 미네소타와 맺은 연장 계약이 끝나고 지난해 필리스와 1년 1,000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하지만 127경기 18홈런 52타점 OPS 691로 많이 부진했습니다.
또한 좌안에게 많이 약하기 때문에 플래툰에 적용됐습니다. 케플러는 계약을 맺더라도 첫 80경기를 빠지게 됐으며 포스트 시즌 출전도 불가능합니다. 메이저리그는 약물 적발이 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2022년 페르난도 타티스, 2024년 노엘비 마르테와 토론토 유망주 오렐비스 마르티네스, 지난해 주릭슨 프로파와 호세 알바라도 등 매년 한 명 이상씩은 적발되고 있습니다. 스쿠볼이 3,200만 달러를 요구한 반면 디트로이트가 1,900만 달러를 제안한 것에 대해 짐 보드는 2년 연속 사이영을 수상하고 최고의 활약을 한 스쿠볼에 대해 디트로이트가 1,900만 달러를 제안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연봉 중재 재판에서 스쿠볼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켄 로젠탈 또한 디트로이트가 적어도 2천만 달러 이상을 제안했어야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그 전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연봉 중재 재판에 가면 한쪽의 연봉으로 결정이 됩니다. 중재관은 스쿠볼의 3,200만 달러와 디트로이트의 1,900만 달러 중 더 납득이 가는 쪽을 고르게 됩니다. 만약 스쿠볼이 승리하면 소토가 받은 3,100만 달러와 프라이스가 받은 1,975만 달러를 넘어 6년차 선수와 6년차 투수의 최고 연봉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2,185만 달러의 상승폭으로 디그롬의 960만 달러를 제치고 연봉 조정 신청 투수로는 최고의 인상폭을 기록합니다. 또한 2024년 조정 심리에서 승소한 게레로의 1990만 달러를 경신하게 됩니다. 스쿠볼은 출발이 늦었던 탓에 4년 차에 265만 달러, 5년 차에 101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현지에서는 5년차 이상 선수는 과거의 연봉 조정 기록보다 리그의 모든 선수와 비교할 수 있고 사이영 수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스쿠볼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스가 에이전트인 스쿠볼은 디트로이트와 연장계약 협상에서 2억 5천만 달러의 차이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디트로이트는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지만 FA까지 1년이 남은 스쿠볼에 대해 소토가 2.5시즌을 남겨두고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됐던 당시에 대가를 요구하면서 트레이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스쿠볼과 함께 컨텐딩에 도전하고 아니다 싶으면 마감 시한 때 트레이드를 시도할 걸로 보이지만 이번 극한 대립으로 인해 적어도 스쿠볼이 디트로이트에 남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양측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FA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FA 계약 마감 시한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맨프레드는 NBA처럼 인시즌 토너먼트를 개최하거나 시즌을 분할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29년 1월까지의 임기 후 은퇴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맨프레드는 2028년으로 종료되는 모든 중계권 계약의 재구성과 임기 중 2개 팀의 창설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